주간 CPI가 전월보다 0.3%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2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다며 금리를 3%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이 재개된 엔비디아가 주당 170달러마저 돌파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7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대폭 개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훌륭한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관세를 32%에서 19%로 낮췄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롭게 마련한 대미 보복 관세 패키지에 자동차와 항공기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이 대거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티그룹의 2분기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주가는 3%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 하락 마감했습니다.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관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죠. 네, 그렇죠. 해당 소식에 달러 인덱스와 채권 시장도 모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특히나 30년물 국채금리, 이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5%를 다시 한번 돌파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을 향한 엔비디아의 칩 수출 재개가 허락되면서 엔비디아 급등으로 나스닥 지수는 선방했는데요. 자, 엔비디아발 호재가 많습니다. 소캠부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나씩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에 은행주들이 또 실적을 내놓았죠. 해당 소식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CPI와 무역 협상, 여기에 또 엔비디아의 소식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44,00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0.98%라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S&P 500 역시나 0.4%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장 초반 이 프리마켓만 하더라도 그래도 꽤나 크게 뛰고 있었는데 장 중반부터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이후에 결국엔 강보합권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신고가를 경신한 점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11개 섹터 가운데 오늘 올라줬던 건 기술 섹터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헬스케어 쪽, 그리고 자재 쪽의 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고요. 자, 그리고 종목 단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은 엔비디아 얘기부터 나눠 봐야 되겠죠. 자, 엔비디아, 중국 쪽 수출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17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젠슨왕 CEO도 매우 좋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고요. 또 조만간 라이센스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행정부가 지금 엔비디아의 H20 칩을 이 중국의 히토리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은행주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은행주들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희비가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조금 찝찝한 느낌이랄까요? JP모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0.7% 하락했고요. 또 웰스파고 역시나 EPS와 매출이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5% 넘게 빠졌고요. 또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유일하게 좀 생존하면서 3% 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밤사이 CPI가 공개되고 나서 이 채권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모두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5%까지 근접할 뻔했습니다. 4.48%까지 올라선 상태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나 98 중반 위로 올라섰고 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90원에 어느새 근접한 상태네요. 1,387원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외신들이 주목한 헤드라인들,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는 CPI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6월 CPI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요. 표를 보시면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도 반등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근원 CPI, 이 에너지와 또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예상치보다 낮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또 스윗 스팟, 이 이상적인 지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만 세부 데이터에서 아직까지 이 관세에 따른 뭐 여파들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반등 경고음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CPI가 발표된 이후에 바로 발언을 남겼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다. 금리를 적어도 3%포인트는 낮춰야 된다면서 연준에 대한 금리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 밤사이 무역 협상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인도네시아가 지금 세 번째 무역 협상 타결국이 됐습니다. 영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세 번째 국가인데요. 원문 내용을 보시면 지금 This landmark deal opens up Indonesia's entire market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대한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개방에 나섰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상호 관세율 자체는 32%에서 19%로 낮아졌고요. 반면에 미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수출하는 이 대미 관세, 보시는 것처럼 non-tariff barrier free 0%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뉘앙스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는 월가에서 황제로 불리는 분이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의 발언입니다. 최근 파월 해임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제이미 다이먼 CEO,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 자체는 낮다라고 밝혔는데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이 계속해서 흔들릴 경우에 장기 국채 금리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4.5%에 근접하고 있고 밤사이 또 30년물 국채 금리는 5%마저 넘어선 상황이죠.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파월 흔들기에 나선다면은 연준의 독립성, 신뢰성이 흔들릴 것이고 장기 국채 금리도 더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금리나 압박 수위 정도만 높이지 않을까라는 게 다이먼 CEO의 발언 예상입니다. 자, 끝으로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 CPI가 발표됐다면 오늘 내일 밤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고요. 여기에 또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도 체크해 봐야 되겠고 기업 가운데서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들이 또 실적을 내놓고요. ASML의 실적이 발표되는 점까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기업별 이슈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보합권의 장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장 눈에 띕니다. 테슬라는 나흘 만에 상승세를 멈춰섰는데요. 북미 지역의 판매자가 그 책임을 다하고 물러났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인도에서의 판매를 시작한 테슬라의 주가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은 2% 가까운 하방 압력 받으면서 장세를 가져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나스닥의 사상 최고가를 이끌었던 종목이죠. 나스닥의 신고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기업별로도 52주 신고가 새로 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164달러 선 위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170달러 선 위로도 올라가면서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가 다시 한번 해소되는 방안 때문이었을까요? 엔비디아의 상승세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은행주의 실적 발표가 대거 쏟아졌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그 향방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JP모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함께 확인해 볼 텐데 먼저 나온 실적이었죠. 2분기 IB들의 실적 호조에 다시 한번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이다라는 CEO의 언급도 쏟아졌는데요.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부터 체크해 보시죠.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457억 달러, 그리고 EPS도 4.96달러였다는 점 체크할게요. 오늘의 주가 향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먼저 나왔던 실적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주가 자체는 20%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예상치는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 이 CEO가 2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집중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투자 은행 부문의 수익이 7%가량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보더라도 채권 인수는 12%, 인수합병의 자문수수료가 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주식 인수 수익은 6%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29%, 30%에 가까운 하락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 부문 수익도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채권 부문과 함께 주식 거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부분도 체크하겠습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네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관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때문에 무역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또 지정학적 여건이 악화되며 재정 적자가 현재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은행주의 실적 안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도 좀 중요할 텐데요. 다이먼 CEO,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업 자체는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티그룹도 확인해 보시죠. 시티그룹도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오늘 시티그룹과 앞서 살펴봤던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은행주들 괜찮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티그룹의 실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나 예상치 대비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은 216억 달러, EPS는 1달러 96센트였다는 점 체크할게요. 앞서 JP모건은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이어갔다면 그보다 좀 나중에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콜도 우리 시간으로는 자정에 나왔던 시티그룹, 오늘의 주가 3.61% 상승하면서 장세를 가져갑니다. 그럼 시티그룹의 실적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순이자 이익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고금리 환경이 수익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매출과 함께 순이자이익 중과율도 기존의 2.2%에서 3%대에서 이제는 4%까지 올려잡았다라는 점 체크할게요. 역시나 CEO의 언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인 프레이저는 현재 시점에서의 변동성은 버그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특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발맞춰서 수익성을 도모하겠다라는 언급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이 예상보다는 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앞선 JP모건의 CEO, 다이먼 CEO가 좀 같은 결의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은행주 일단 긍정적인 신호탄을 발사해 줬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앞으로의 나스닥 신고가 그리고 앞선 3대 지수의 신고가를 계속해서 쓰는 신호탄이 돼줄 수 있을지도 연이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시죠.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미국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어요. 네. 다우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반면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핵심이었습니까? 네, 엔비디아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6월 그 CPI 발표 이후에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상승폭을 반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사실 엔비디아 효과로 상승을 했고 예. 그 외의 지수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금융주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금융주 실적 발표가 이제 대부분 좋았지만 또 실적 전망이라든지 가이던스가 네, 좀 문제이기도 가이던스 하더라고요.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시티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시티뱅크는 좀 상승하면서 마감이 네.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감 현황을 보면 S&P 500에서 상승 종목이 48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게 상당히 된다 적네요. 그러면 하락 종목이 452개가 예,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뭐 거의 2% 가까이 네. 하락을 했으니까요. 중소형 스몰캡을 만약에 선호하는 투자자라 그러면 계좌에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희비가 많이 교차를 한 하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많이 오르고 또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왜 내 계좌는 빠졌지? 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첫 번째 이유, CPI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CPI를 가지고 월가에서도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게 뭐 최악은 피했다, 아니다. 네. 지금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죠? 네, 참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 애매한 같아요.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월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한 걸로 나타나서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온 반면에 또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해서 예상치 3%를 하회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헤드라인이랑 네. 근원이랑 지금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월 대비로 보면 또 이게 복잡하고요. 예. 또 5월 달이 전월인데 4월과 비교하면 또 올라간 걸로 예, 나타나고 뭐 그렇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에 그렇죠. 대한 가격 그 상승이 두드러지고 다행히 기업들이 이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상당 부분 흡수한 걸로 나타났다.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그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블룸버그가 얘기한 걸 보면 CPI 데이터에서 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상품 부문에서 관세 영향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 관세 또 물가 또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그렇죠.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좀 이 혼란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난 하루였었죠. 물가에 대한 흐름, 오늘 밤에 공개될 PPI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관세 리스크는 뭐 계속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예. 이제 A라는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에서 물건 값을 깎기를 원하면 B하고 C도 사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강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뭐 1% 내외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32%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19%로 내려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미국 에너지를 150억 달러를 또 매수를 한다는 구매를 한다는 얘기고요. 농산물을 또 45억 달러 산다는 얘기고 보잉 항공기 50대를 주문하겠다. 이런 조건부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인하해 준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매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큰 소리 치기로는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수입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대해서는 19%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 것이다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사실상 씁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또 EU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다는 품목에 대한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과도 지금 관세 협상이 이렇게 쉽게 타결되지 그렇죠. 않고 있고요. 주요 교역국들하고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지금 뭐 인도네시아의 협상 과정을 보니까 우리도 뭐 방위비도 그렇고 네. 앞으로 뭔가 약간 번들식으로 좀 묶어서 이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월가의 증시 전망이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데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증시 전망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 모건에서는 미국 증시가 전술적으로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또 인플레 우려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관세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영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전망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대형주는 여전히 믿을만하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월 이후에 가장 낙관적인데 다만 투자 심리는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순환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대형 투자은행이 보고 있는 미국 증시 전망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은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예. 아까도 보셨겠지만 오늘 스몰캡 좀 큰 같은 폭으로 경우는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등락폭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오른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해놓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애플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가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그 외에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테슬라도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하락한다면 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M7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급락하거나 뭐 하락할 예.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짧게 들어봤고요. 밤사이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AI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를 또 예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네.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펜실베니아에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예.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이 투자 계획에 뭐 구글, 오라클, 뭐 코어위브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 투자, 자본 지출을 예. 하겠다라고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 국방부에서는 오픈 AI, 또 구글, 그다음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XAI 등과 각각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고요. 중요한 국가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어서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짧게 짚어볼까 하는데 암호화폐 3법 저희가 바로 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암호화폐 그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3법이 이제 이번 주에 예. 발표가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표결의 절차적인 표결, 본투표 전에 이제 예. 절차적인 표결을 하는데 거기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왠지 재투표를 비트코인도 하겠다. 조금 가격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재표결을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예. 다행히도 코인베이스나 뭐 로빈훗 같은 경우는 서클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이번엔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우선 엔비디아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죠. 주가가 대단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뭐 150, 160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70달러마저 돌파를 한 상태예요.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대중국 AI 칩의 수출 재개를 이제 발표를 예. 했어요. 그 뭐냐면 중국과의 이제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서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승인하겠다라는 걸 했는데 그 이유가 예. 뭐냐면 중국의 히토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예. 한 발 물러선 이제 전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협상 카드로 쓰려는 그런 의도가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또 크게 올랐고요. 또 멜리우스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205달러에서 235달러까지 높여잡아. 235요? 네. 그래서 이제 자고 나면 엔비디아의 목표가는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 때문에 지금 젠슨왕 CEO가 중국에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예. 지금 보시면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200달러 선까지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표난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호재들이 뭐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앞으로는 조금 뭐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같이 활짝 웃은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AMD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폭은 엔비디아보다 더 컸는데 네. 비슷한 이슈인가요? 이제 AMD도 이제 비슷한 이슈였는데요. HSBC에서 AMD의 신규 칩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예. 발표를 한 게 상승 여력을 키워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역시 AMD도 162달러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종가는 155달러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뭐 사상 최고가 돌파는 지금 보면 227달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돌파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목표 주가를 지금 180 또는 200달러까지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AI와 관련된 기업도 하나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코어위브,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통 큰 투자를 발표했는데 지금 덩달아서 같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어위브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데이터 센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펜실베니아 그 AI 센터 건설에 코어위브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위브에 보면 최근에 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요. 187달러 기록하고 나서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9달러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역시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하락폭이 컸는데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진영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다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신고가 부근까지도 한번 상승 여력이 있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코어위브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